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쪽에다가 아빠 하이뽕인데요. 이쪽에다가 이 만세대 이상을 집을 짓습니다. 지금 만세대 이상을 짓는데,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한국인 거리도 있고 또 중국인 거리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와봤는데, 제가 뭐 한복 입고 뭐 춤추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한국인 거리도 있고 중국인 거리도 있고 이렇게 만드나 봐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강이에요. 근데 한 10,000세대 정도, 아까 보니까 1,400세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공단에서 이렇게 비식공단 하이뽕 있지 않습니까? 그 공단에서 이쪽 넘어오면은 다리 건너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면은 바로 빅시가 나와버리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큰 이렇게 단지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밤에 지금 이렇게 그 분향을 위해서 굉장히 공연도 하고 한국 연예인도 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한번 여기를 들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파혼 결혼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왜 파혼을 할까? 파혼을 할 때는 서로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리더를 하고 회사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더 말하자면은 그 인솔도 안 하고 두 분이서 맡겨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상당히 더 이렇게 파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그래요. 보면 문자 때문에 파혼을 많이 하거든요. 문자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는 이렇게 신랑에 대한 프로필, 신부에 대한 프로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제 프로필이 문제가 돼가지고 파혼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재혼인데 초혼이라고 해가지고 파혼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얘기가 2명인데 1명이라고 해가지고 파혼된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 보면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이제 파혼한 경우는 문자, 예를 들어서 문자를 신랑이 보냈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문자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파혼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문자를 하면은 오후에 이렇게 늦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신경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쌓이겠죠. 그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쌓여가지고 다음에 감정으로 발전해서 파혼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파혼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하는데, 우리가 봤었을 때는 같이 진행해도 괜찮겠다,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 하는 경우도 파혼을 해버린 경우가 있거든. 아쉽죠, 그런 경우는. 아쉬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만나려고 하면은 그보다 좀 더 모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쩌냐면은 미용실에서 이렇게 이제 미용 멋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줘요. 사진을 찍어주면은 메카트 찍을 거 아닙니까? 그 미용사도 뒤에 서서 찍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그 이제 이렇게 DC를 해준 모양이에요. 몇 프로 DC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은 미용사가 미스타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 이렇게 미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앉아 이제 포즈를 잡고 이제 사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DC를 좀 해준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DC를 몇 프로 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디? 저 앞에가? 바로 건네가 팍션이네? 바로 앞에가 빅시죠. 저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방과후 쪽 되겠죠,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바로 시내로 이제 오는 길이 이제 바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파혼을 할 때에 이제 그런 부분 좀만 조심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생겨요. 어떤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냐면은
어떤 큰 것이 아니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나 모르게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사진을 올렸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결혼 전에 올린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너그럽게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미처 못 내린 것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면 전에 사귀었던 남자라든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미처 못 내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내려라고 이제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다 이제 메시지들이 많다 보니까 페이스북도 있고 틱톡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낭패를 보는 신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경우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이렇게 잘못된 곳은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죠. 방심했던 것이죠. 예. 그것도 신랑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먼저 봐가지고 나 이전에 그러니까 그 신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올렸던 사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신랑이 자기 혼자만 알면은 괜찮아요. 자기 혼자만 알아갖고 회사 상의를 했다 한다면은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고 그거 괜찮아 싶으니까 유지를 할 수 있었을 건데 뭐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회사와 상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이제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혼할 때에 이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게 되면 내가 맞선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맞선도 보지만은 또 이제 차가집도 가고 때로는 또 신혼여행도 같이 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거죠. 원스톱으로.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상담을 했죠. 그 사람은 상담밖에 안 하는 것이죠. 상담만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이렇게 패스해 준 겁니다.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만약에 다음에 신부 관리가 들어갈 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저하고 상담을 했고 또 진행을 했고 신부 관리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계속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상담을 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상담으로 좀 빠져버립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진행한 사람이 따로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신랑이 이렇게 불리한 여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면서 한국에 있는 회사와 한국에 있는 한국에 상담했던 사람과 이렇게 직접 베트남에 같이 가고 맞선 볼 때도 있고 체험집도 같이 가고 그리고 신혼여행도 같이 가는가? 그러니까 신혼여행 뭐 안 갈 때도 있어요. 나도 안 가니까요. 근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신부 관리할 때도 그 한 사람이 같이 하는가? 이것을 꼭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한 회사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 하고 여기서 와이프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한국에서 상담할 때 하고 베트남에서 베트남에 들어와서 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여기서는 뭐 베트남 여자가 이렇게 맞선을 보고 진행했는데 완전히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굉장히 속상했다고 우리한테 이제 전해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할 때는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조곤조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제 상담이 끝나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베트남에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은 상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달리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결론은요. 한국에서 상담했을 때 그 사람과 그리고 들어와서 맞선 진행했을 때 그 사람과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에서 모든 것들은 이제 원섭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부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쭉 관리하는가 아는가 이것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봅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조심해야 할 업체, 꼭 선택해야 할 업체 중에서 내가 원섭이랑 한라인이라는 걸 내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한라인.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전화하게 되면 베트남에서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면 틀림없을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담할 때 그 사람과 베트남에서 진행했던 그 사람과 이렇게 한라인으로 쭉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쭉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파워인도 좋고, 그리고 서로 그 이해폭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맞선 보면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맞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여기 말하자면 한국의 거리라고 이제 새로 형성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드렸지, 많이 크진 않지만은 한국인들의 거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말도 어디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